좋아요, 구독!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 전기차 충전 규격안을 도입하는 완성차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볼보에 이어서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합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현대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관련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섹터가 들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이죠. 슈퍼차저가 대세로 좀 굳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미국의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지금 전기차 충전 규격을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좀 시름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충전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하는 요소,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때 이것 좀 불편한데 하는 요소가 부족한 인프라, 그리고 너무 긴 충전 시간인데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전기차보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23%,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충전기 시장을 했을 때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테슬라가 대세입니다. 네. 그걸 계속 느꼈던 게 네.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리비안, 볼보도 테슬라 쪽에 충전을 하고 좀 합류를 하고 있고, 충전 사업자라든지 제조사도 함께 테슬라 쪽에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전기 충전기, 그러니까 규격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원래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그러니까 합치면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밀려났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상위에서 좀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테슬라 전기 규격을 사용을 한다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충전기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보통 전 세계 전기차 충전기 규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일본의 차데모라든지 중국의 GBT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CCS, 그리고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NACS가 있는데, 원래는 일본 쪽 점유율이 높았어요.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도요타라든지 일본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출시를 좀 미루면서 CCS의 점유율을 뺏깁니다. 미국에서도 CCS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를 하면서 CCS 쪽으로 장려를 했었는데, 하지만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은 미국 쪽에서 NACS, 그러니까 CCS 2개 좀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NACS가,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 충전 규격이 점점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규격이 표준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봤을 때 테슬라가 충전기를 비롯해서 전기차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게 된다면요,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로 떠오르는 게 명신산업도 있고요, 또 CTR 모빌리티도 있는데 추세적인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원래 방금 말씀해주신 두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면서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함께 튀어 올랐다가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때 이 종목군들이 올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 최근 들어서 테슬라라는 기업과 함께 커플링이 되기보다는 네. 좀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함께 연동되는 경향이 네. 강합니다. 테슬라라는 개별 기업보다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성장성,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이 되었다 보니까 사실상 테슬라 관련주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과 함께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명신산업이라든지 CTR 모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테슬라보다는 뭐 현대라든지 기아 쪽도 함께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가 크게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현대차와 뭐 기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을 때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 함께 올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테슬라 쪽에 분류가 되었다가 네. 테슬라가 함께 2차 전지와 편입이 되면서 네. 혼자 움직이게 되면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별 기업으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는 주가를 사고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종목군들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적으로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거래대금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기업들의 모멘텀들을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부품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고 특히 테슬라 쪽에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관련주를 엮였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하반기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네. 60%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치킨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테슬라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를 네.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SUV 같은 아무래도 땅덩이가 굉장히 넓다 그렇죠. 보니까 대형 차량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 관련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관심이 없지만 네. 하지만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를 해본다면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서 충전기 시장도 커져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점차 커지는 것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사실 우리 정부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많이 보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123만 기 정도를 목표치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뭐 그다지 잘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의 주가 동향과 함께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좀 크게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날 이슈가 나와요. 미국장 혹은 네. 우리나라 장에서 충전소 관련 이슈가 나오면 그날 슈팅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는 휴맥스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네. 꾸준하게 추세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하지만 슈팅이 나온 거는 좀 그때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조정을 좀 받다가 11선 혹은 20선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슈 받고 슈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충전소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슈가 나왔을 때 급하게 위에서 잡으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 시장이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고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뭐 테마성 쏠림이라든지 수급적으로 일부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정부에서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충전기 관련했을 때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강한 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 네. S트래픽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고 한 15%에서 20% 급등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따라갔다가 유라테크가 눌리면서 함께 차익 실현이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시장을 보게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군만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위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종목군 물론 최근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지금처럼 테마성이 좀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약간 눌렸을 때 다른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의 상황도 짚어보면요.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튀어오르지만 그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살펴보면요. 대기업들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SK그룹도 그렇고요. LG그룹 측에서도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사적으로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중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나 있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전기차 충전소 했을 때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네. 여부. 두 번째로는 급속 충전기라든지 뭐 무선 쪽을 영위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대기업 쪽에서 네. 보시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대기업들이 충전기 시장에 돈 냄새를 맡았다. 근래 들어서 네,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충전기 관련 시장이 그러니까 관련했을 때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기술 장벽이 네. 좀 낮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 시장에서 초기 선점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돈이 많은 기업들 그렇죠. 위주로 좀 유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기업 관련했을 때 모멘텀을 가진 기업군들 위주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급속 충전기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쪽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전기차 유저분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네. 완속 충전기가 네. 저는 기사라든지 보고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충전을 할 때 5시간, 6시간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다 하려면 10시간은 걸린다. 맞아요. 더 길더라고요. 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유소 가면 바로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급속 충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23년 5월에 발표가 된 그 충전기 대수를 보면은 네. 전체 대수 중에서
급속 충전기 수는 약 1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적은 수치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네. 보다 더 많은 급속 충전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군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센스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좀 슈팅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팀장님께서 다뤄주신 주제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휴맥스 홀딩스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꾸준하게 20선을 타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맥스 그룹의 지주 회사인데 관련했을 때 자회사들이 EV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좀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 기업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대영채비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회사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테슬라 전기차 충전시설 납품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으로 보게 됐을 때 국내 1위 급속 충전기 운영 사업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우디 쪽에서 함께 MOU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모멘텀은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7,900원에서부터 8,1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기업 전고점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는 9,5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0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7,1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